안녕하십니까. 저는 고3 2025년 3월 학력평가 국어 영역 중 문학 영역의 해설을 맡고 있는 3학년 우지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고전소설인 소대성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고전소설입니다. 고전소설의 특성상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많이 나오는 인물들도 하나의 인물도 다른 용어로 불리는 등 일단 인물들의 관계성에 대해서 나타내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고전소설을 해석할 때도 뭔가 좀 뭐가 뭔지 모르겠는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전소설을 읽을 때 등장인물 간의 관계성을 따지면서 글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관점을 바탕으로 소대성전의 인물 관계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훑어본 후에 본격적인 지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대성전에는 주인공 소대성, 그리고 이승상, 왕부인, 이채분 이렇게 네 가지의 주력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소대성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승상과 왕부인은 서로 부부관계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여자 이채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승상은 소대성을 이채봉과 결혼시키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왕부인은 그것을 반대하게 됩니다. 결국 이승상은 소대성 입장에서 봤을 때 그의 조력자인 반면에 왕부인은 나중에 이승상이 사망한 후에 왕부인이 암살을 시도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왕부인은 약간 장애물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인물 관계도를 기반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소대성전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작품을 읽기 전에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게 있죠. 이런 긴 글을 문제를 푸는 관점에서 첫 번째로 딱 이 페이지를 펴고 그냥 막 읽어 나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문제를 먼저 봐도 안 된다고 했죠.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여기 문제 중에 보기가 나오는 그런 페이지를 찾아서 그런 보기의 지문을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어떤 그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를 잡거나 그 작가를 잡거나 이런 식으로 작품에 대한 정보를 어쨌거나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작품을 볼 때 보기를 먼저 보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기 보면 소대성전은 뛰어난 글 기조와 어진 성품을 지닌 성비형 인물이 아닌 우월한 신체와 호방한 기질을 가진 포걸형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인기를 얻었습니다. 주인공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혼인남에서 등장인물들은 가부장적 질서나 부자 간의 천륜을 내세우거나 선비형 인물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는 등 보편적 가치를 따르면서도 이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 보기를 읽어봤더니 소대성전은 혼인남이고 가부장적 질서를 선호하는 보편적 가치도 드러났는데 그 반면에 그에 얽매이지 않는 반대적인 관점도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전체적인 주제 같은 거 알게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상은 소대성에게 따라오라 하며 곧바로 내당 쪽으로 들어갔다. 승상과 소대성의 관계가 나오고 있죠. 이때 왕부인이 중원에서 배회하다가 이걸 봐가지고 몸을 피해서 내당으로 들어갔어. 일단 몸을 피했고 승상이 자리를 정하고 시비를 불러서 하인을 불러서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화했다. 100냥 가격을 드리고 왔으니 부인은 바삐다 맞이하시오. 그러니까 내가 얘네 둘의 자식의 사위를 선택했으니 부인이 맞이하는 거죠. 왕부인이 맞이하면서 나와서 생을 맞이하니 승상이 말했다. 부인이 내 말을 믿지 않으니 사윗감을 직접 데려왔소. 이렇게 하고 승상이 또 시비에게 소저를 나오게 하라 명하자 소저가 바로 이채봉입니다. 왕부인이 승상의 명을 말리지 못하고는 소생을 살펴봤다. 소대성을 살펴본 거예요. 얼굴이 웅장해요. 아 그랬구나. 풍채가 좋아요. 근데 선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선비를 원하는데 이에 왕부인은 속으로 채봉이 성약하나 아름다운 재주에 뛰어난 선비와 짝을 맺어 손주를 보는 즐거움을 하고 싶은데 소대성은 그게 안 됩니다. 나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또한 채봉이 승상의 말을 듣고는 어찌할 줄 모르시니 시비에게 말했다. 채봉은 또 이채봉, 이 본명을 썼네요. 채봉이 승상의 말을 듣고는 어찌할 줄 몰랐어요.
아버님께서는 평소에는 좋은데 오늘은 왜 이런 거지? 소생은 남이에요. 내가 이전에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안 되겠다. 얘도 싫어하네 처음에 채봉이도. 자, 그런데 하여 채봉은 병이 있다고 거짓으로 들었네. 병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중원에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승상님이 시비를 통해 꾸짖은 거야. 아버지와 자식은 천면지간이거든. 아비의 명을 거역하느냐? 라고 합니다. 채봉이 꾸지람을 듣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따라서 중원에 나아갔습니다. 소생은 마음이 편하지 않아 나가려고 했대요. 소생, 소대성입니다. 승상이 말했다. 딸아이를 이곳에 오라 한 것은 자네 때문인데 왜 나가려 하는가? 그리고 채봉을 넣어서 들게 하니 채봉이 앉을 자리에 서 있다. 소생의 인사를 드리려고 승상이 채봉에게 말하니 두 사람이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인사를 마친 채봉이 부끄럽대요. 왕부인 곁에 앉았더니 승상이 말했다. 하늘이 영웅 군자를 전제해 주시어 너를 위하여 데려왔는데 어찌하여 손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 채봉이 이 말을 쓰고 잠잠히 있었고 승상이 소생을 돌아보며 말했다. 승상이 얘를 돌아보며 말했대요. 딸아이가 비록 이 지랄이지만 자네에게 욕되지는 아니할 것이네. 소생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크나큰 은혜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상봉을 합니다. 채봉을 잠깐 봤어요. 소생이 채봉을 잠깐 봤어. 남자가 여자를 딱 봤어요. 비록 화장하고 꾸미지 않았어도 사람을 놀라게 하는 데가 있었대. 하여 소생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앉아있어도 자기가 편하지 않았다. 이때 채봉도 소생을 잠깐 봤대요. 얘도 얘를 보고 예쁘다. 그럼 얘도 얘를 보고 잘생겼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해서 보면 무릎을 꿇고 바르게 앉아있는 게 백호의 비상인 스타일. 순수한 기운도 있었대요. 아하, 그렇구나. 아닌 게 아니라 인중봉어리라 생각하면서 부친의 안목에 감탄을 한 거죠. 중요해. 근데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승상이 죽었어요. 승상이 사망했습니다. 조력자가 없어졌어. 왕부인은 이때나 싶었겠지? 그래서 왕부인이 이 틈을 타서 그녀의 아들들을 데리고 소대성을 암살을 시도하지만 소대성이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위기를 벗어나고 승상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헤어졌네. 결별했네. 이튿날 이제 여자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문안 인사를 올리고 소생의 이를 묻었더니 외간 남자의 이름을 알아서 무엇 하겠느냐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끝난 사이인데 그걸 왜 알아서 무엇 하냐라고 말한 거예요. 왕 부인이. 그런데 채봉은 자세를 바로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녀가 군자의 거처를 묻는 것이 여자의 행실로서는 옳지 못하다 하시는데 어머님께서 지난날에 중원에서 무엇을 지켜보셨습니까? 결혼, 만남을 갖는 것을 지켜본 거죠. 여자가 고든 절개를 지키는 것은 떳떳한 얘기인지라 어머님께 군자의 거처를 묻고자 왔습니다. 나는 외간 남자를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너는 그러면 소생을 위해 수절을 하겠다는 말이야. 그게 수절한 데는 걱정이 있는 것이고 아버님께서 5, 6년 후에 6년을 주어 혼인을 하자는 취중의 약속은 아직 정식 혼인을 하지 않아 지켜지지 아니하였으니 소생은 곧 남과 마찬가지다. 더러운 말로 가문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채봉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렇게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왕부인은 원래부터도 아니었지만 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채봉이 안색이 변하여 말했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A라고 포인트가 쳐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문제로 나올 부분이니 의미를 처음부터 잘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머님, 중원에서 나랑 소대성이랑 얘를 이루고 주고받았다. 이는 이미 3종 지위를 이룬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는 증인이 되신 거예요. 이제 와서 절개를 지키는 것이 옳지 않다 하시고 가문에 욕된다고 하시는 거는 약간 모순적인 거 아닙니까? 하고 옛날 초나라 왕, 고사를 인용하는 모습이에요. 자기 말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겠죠. 초나라 왕이 공주에게 네가 잘하면 성 밖의 백성에게 아무나 혼인을 하게 하겠다 라고 희롱을 해서 공주가 그 말에 반대하려 할 때 백성과 함께 살 것을 마음에 새겼대요. 순수하니까 애기 때. 부왕께서 이 주제는 다른 곳에서 그 말을 간다하시나 신척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백성의 며느리가 되기를 주기로서 간청합니다. 백성의 며느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곧 약속한 건 지킨다는 거잖아. 소녀는 이제 13입니다. 어찌 소녀가 5살의 어린아이만 못하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거야. 그리고 여기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어느 누구도 그 절행이 욕하다고 하니까 어때요? 나도 하겠다. 왕 부인은
이에 어처구니가 없어져서 다시 꾸짖었대요. 모녀의 정을 끊겼대. 와, 협박한 거네. 근데 채봉은 또 모녀의 정을 끊기는 좀 싫었던 건가 봐. 혜성이 지극해서 모녀의 연만을 끊을 수가 없어서 그저 눈물로 꽃처럼 아름다운 뺨을 적시고 있었다. 하여 생상의 아들들도 여기 소대성을 죽이려고 했잖아. 얘도 나쁜 놈들이지. 그래서 곁에 앉아있다가 말했다. 아니 누나가 평소엔 총명하는데 오늘은 왜 그런 거지? 채몽이 눈물을 닦고서 말했어요. 오라버니 말씀은 어머님을 위한 것이지 군자로서의 정직 말씀은 아니로소이다. 충신은 두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려는 두 지하를 섬기다 않는다 했사옵니다. 아니 제가 절행을 생산하지 아니할지라도 옳은 말씀으로 당부하셔야 합니다. 헌데 어린 동생의 마음을 떠보시려 하시니 실로 바른 도리가 아닙니다. 한심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즉 헤어지고 왕부인이 남이다. 그리고 이채봉은 남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문 해석은 여기서 마치고 제가 문제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1번 보면 왕 부인은 생상과 소생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내담으로 들어갔다. 내담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27번은 일치불일치 문제라서 왔다 갔다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완벽하게 딱 이해하면서 읽어버리면 왔다 갔다를 안 해서 오히려 시간이 절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는 건데 이런 지문 같은 거 읽을 때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훑듯이 읽다 보면 어차피 문제를 풀 때 다시 넘기고 해야 되는데 그게 더 불안하고 그게 더 정확성이 떨어지고 그게 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읽을 때 끝까지 읽기를 바랍니다. 2번 채봉은 내키지 않는 일을 피하고자 아프다는 핑계를 댔다. 처음에 소대성을 만나라고 이승상이 나와 했을 때 나는 만나기 싫어. 왜냐면 남이니까. 그땐 남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안 나갈래 하고 병이라고 핑계를 댔다 했죠. 맞습니다. 3번 소생이 불편함을 느껴 중원에서 나가라고 하자 승상이 이를 만류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병이라는 핑계를 댔지만 어찌저찌해서 만났는데 불편하니까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3번 보면 승상의 아들들은 채봉의 평소 행동을 문제 삼아 채봉의 변심을 종용했다. 채봉의 평소 행동을 문제 삼은 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말했었냐면 아들들은 아니 저 누나가 평소에는 좋다가 왜 오늘 갑자기 이러지? 하니까 평소 행동은 좋았어. 그러니까 평소 행동을 문제 삼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5번 보면 채봉은 승상의 아들들에게 들은 말이 군자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다. 맞죠? 승상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즉 승상의 아들들은 왕궁의 아들이기 때문에 암살 시도를 한 그 아들들이 말한 거야. 아니 너 누나 평소에 왜 그러지? 근데 그게 군자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대요. 맞죠? 실로 바른 도리가 아니옵니다.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27번의 답은 4번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라고 했으니까 기억을 좀 찾아볼게요. 기억은 외간 남자라는 표현입니다. 외간 남자. 그러니까 이거는 왕 부인이 말하는 거죠. 누굴 말하는 거야? 소대성을 외간 남자, 남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니은은 군자의 여자, 즉 이채봉이 말하는 소대성,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 군자다라고 말하는 상반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을 통해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인물들의 상반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맞죠? 왜냐면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군자의 부처, 외간 남자 둘 다 소대성이 어디 있는가? 잖아요.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인물들의 상반된 입장도 맞아요. 얘는 남이야. 얘는 남이 아니라 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거 맞는 선지네요. 1번입니다. 이어서 2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을 통해 서로 다른 두 사건이 연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니죠. 같은 사건인데 기억과 니은을 통해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인물 간의 공통된 견해 아니에요. 4번 기억과 니은을 통해 동일한 인물이 겪은 서로 다른 두 사건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두 사건도 아니고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그래서 아니에요. 5 보면 기억과 니은을 통해 서로 다른 원인으로 촉발된 서로 다른 원인도 아니야. 왜냐면 같은 사건이니까 각각의 사건도 아니야. 동일한 결과로 비결되는 말이 아니니까 28번의 정답도 1번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29번 A에 나타난 채봉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려고 합니다. A가 뭐야? A가 아까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잖아.
바로 고사가 인용된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구하래요. 읽어볼게요. 과거에 했던 자신의 결심을 끊임없이 되새겨왔음을 밝히며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을 부각하고 있다. 여기서 그냥 1번 딱 읽고 일습을 대두를 시켜보지 않은 학생들 그냥 이렇게 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맞는 말 같아. 과거에 했던 자신의 결심을 끊임없이 되새겨왔다. 뭔가 이체복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근데 A에 나타나는 이잖아. 말하기 방식이잖아. 그럼 A를 상식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자신의 결심을 끊임없이 되새겨 왔음을 밝힌 거 이거 과연 채봉일까요? 채봉은 고사를 인용했다고 했으니 채봉이 한 건지 고사 안에 공주가 한 건지 그 행동에 여기 서술되어 있는 것 중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결심을 끊임없이 되새겨 왔는 거를 찾아볼게요. 자신의 결심, 마음에 새겼습니다. 백성과 함께 살 것을 밤낮으로 마음에 새겼습니다. 결심이에요. 그래서 바꾸지 않을 거죠. 그거를. 그래서 백성의 며느리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 말하는 자신의 결심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그 주체가 이채봉이 아니라 공주라고. 그 고사 속에 있는 공주가 주체가 돼서 이거랑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A에 따르면 1번이 맞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 채봉의 말하기 방식인데 자신의 결심인데 채봉이 결심한 게 아니라 공주가 결심했었던 건데 자신의 결심이라고 했으니 적절하지 않은 건 1번입니다. 그렇겠구나. 이어볼까요? 상대방의 발언이 그의 과거 행동에 부합하지 않음을 근거로 들어 발언의 부당함을 쫓고 있는 건 맞죠? 왜? 아니 과거에 만났을 때 우리가 약속한 거 너네 증인 아니야? 라고 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행동의 증인인데 그게 부합하지 않아. 지금은 남이라고 하시니 맞고요. 3번 보면 특정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정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 자,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됐다. 이것도 맞는 말이 같아요. 맞는 말 같으니까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당연히 맞는 선직이고요. 상대방과 공유하는 경험이 명백한 사실임을 환기하고 있다. 명백한 사실. 환기했죠? 너는 내 증인이야. 라고까지 했으니 정답은 1번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30번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인데 제가 아까 보기를 먼저 읽었잖아요. 이렇듯 보기를 먼저 읽게 되면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지문을 읽었을 때 그 의미를 더 잘 파악하는 것도 되겠지만 이 30번 같은 3점짜리 보기 문제를 더 쉽게 수월하게 풀 수가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혼인남, 보편적 가치, 얼매이지 않는 모습 한번 해볼까?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승상이 천륜지간을 내세워 채봉을 나무라는 것과 왕부의 아름다운 집을 뛰어서면서 당한 것에서 보편적 가치 맞죠? 소생의 얼굴이 웅장하고 풍채가 화려하여 백호의 기상을 지닌 인물로 묘사된 것으로 주인공이 지닌 호걸한 인물로서의 면모 이것도 뭐 맞는 말 같아요. 3 보면 생상이 독단으로 선비의 모양새가 없는 소생을 사익감으로 정한 것에서 생상이 가부장의 면모를 보이면서 선비형 인물에 대한 보편적 가치는 얽매이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것. 승상이 그러니까 아빠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니까 가부장 맞고요. 선비형 인물을 안 뽑았으니까 당시의 보편적 가치에는 얽매이지 않았는 것도 맞죠. 3번도 맞습니다. 3번 보면 왕 부인이 앉아서 승상의 뜻에 따르다가 승상사후의 태도가 변하는 것에서 보편적 가치를 따르기 위해 소생에 대한 평가를 바꾸는 인물의 모습이 드러나는 3번도 뭐 얼핏 보면은 뭔가 죽은 다음에 뭐 행동을 했으니까 왕 부인이 뭔가 4번도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잘 생각해보라고. 처음에 소대성과 이채봉이 만났을 때도 왕 부인은 싫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소대성이 싫어. 보편적인 가치에 준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생에 대한 평가를 바꾸는 건 아닙니다.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나는 소대성이 싫어 라고 했지만 묵묵히 앉아서 승상이 살아있으니까 뜻을 따르다가 승상이 돌아가셔 버리니까 죽어버리니까
그때서야 평가를 보는 게 아니라 원래 평가는 그대로였고 행동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 적절치 않은 전제가 되겠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채봉이 승상의 망령됨을 탓하다가 직접 소생을 본 후에야 승상의 명감에 탄독하게 된 것에서 가부장의 판단에 동의하게 된 것이 주체적 판단의 결과임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주체적 판단이 아닌 건 도대체 뭘까? 그러면 주체적인 판단이 아닌 게 바로 가부장적인 걸 그냥 수능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데려왔으니까 뭐 믿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채봉도 처음엔 만족하지 않았어요. 소대성을 만족하지 않았다가 직접 보고 나서 좋은데? 라고 해서 아빠가 결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죠. 바로 주체적 판단을 해서 가부장의 판단에 동의한 거죠.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선지. 그래서 30번의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대성전 문학작품 해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